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을 발표했습니다. 예고대로 초강경 보수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등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국산 트럼프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의 한 주택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량의 납성분과 나트륨 함량으로 논란이 됐던 크래프트 하인즈의 런처블이 공립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서 퇴출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기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국토안보부 장관의 초강경파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라인에 이어 계속 강경파를 등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예상대로 핵심 부처인 국토안보부 수장도 초강경파가 낙점됐다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로 남부 국경에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이미 국경 차로로 내정된 톰 호먼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던 노엄 주지사는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여성 주지사가 된 충성파로 꼽힙니다. He exhibits peace through strength. He destroys our enemies and swiftly without hesitation.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국가안보 보좌관에도 육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클 왈츠를 지명했습니다. If you don't give our troops what they need, you know what he told the generals? You're fired. 하지만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와 함께 앞서 주 유엔 대사로 지명된 엘리즈 스테파니도 현역 하원 의원이어서 실제로 취임한다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 공화당은 간발의 차이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역 의원의 차출이 이어진다면 자칫 하원 다수당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과 CIA 국장 그리고 국방장관에도 강경파 인사를 발탁했습니다. 먼저 국무장관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던 인물로 중국과 북핵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펼쳐온 대표적 매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차기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론 존 레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레클리프 전 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을 지냈으며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와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이어 국방장관엔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군 출신의 피트 헤그세스를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피트 헤그세스를 한평생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전사로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며 헤그세스의 지도 아래 미군이 다시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정보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가 정보효율부를 이끌며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등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동시에 트럼프 관련 중국산 각종 굿즈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리키 러쉬에 따르면 미국 선거 결과가 발표된 당일 하룻밤에 3,000건이 넘는 트럼프 굿즈가 판매됐습니다. 러쉬는 개당 56센트인 트럼프 굿즈를 아마존을 통해 $9에 판매해
이틀간 무려 $2만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마존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 구호가 새겨진 중국산 붉은색 모자가 $19.99에 판매 중인 가운데 지난달까지 10,000개가 넘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에서도 트럼프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상품은 품절 사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벤츄라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이어 북동부 지역에서도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한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 작업이 더딘 가운데 당국이 주민들에게 물 절약과 대기질 경고까지 발령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기슭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드넓은 산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난주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산불이 보고됐고 5,000에이커 이상의 규모가 전소됐습니다. Right now we have 15 wildfires, varying degrees of size and dangerousness, but particularly here in Orange and Ulster counties, I'd like to give an update. Right now, New York State is facing the largest wildfire since 2008. 진화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해당 지역에 0.25인치가량의 비가 내렸지만 화재를 진압하기란 역부족입니다. 마르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최대 3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고 특히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최근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겪으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Yesterday we did receive some precipitation, approximately a quarter inch of rain. Even though we got that precipitation, all it merely did was slow down the fire's progression. Due to the extreme drought and dry conditions we were having, it is still an active wildfire. It is extremely challenging for the New Jersey Forest Fire Service. 뉴욕주는 한 번에 350갤런의 물을 쏟아낼 수 있는 소방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한 연기로 대기질 경고가 발효됐습니다. 뉴욕주는 오늘 오후 주저녁에 캠프파이어나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금지하는 소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대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Police knocked on our door like maybe an hour or two ago and just said, if you guys want to get a bag ready and if you have somewhere to go, maybe you should go. 한편 지난 9일에는 진화 작업을 벌이던 18살의 뉴욕 주립공원 직원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당국이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트럼프 재선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0,000를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이 한때 사상 최고치인 $90,000를 넘어섰습니다. 차익 실현이 되고 나오며 $85,000대까지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가 역시 1억 2천여만 원, 사상 최고가입니다. 가상자산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도입한 한 사이트에선 7달 만에 80선을 넘어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폭등의 기점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당일인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가상산업 전반이 혜택을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연말까지 $100,000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역대 최고 기록을 4거래일 연속 갈아치우면서 최고 종가로 거래를 마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내리는 등 주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 이후 폭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던 테슬라 주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캔자스주의 한 주택가에서 5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위치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치타의 한 주택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주택 두 곳에서 4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피해자들이 모두 39살에서 68살 사이의 남성들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investigation will determine that one of those victims was the shooter of all the other victims. But it's just too early on in the investigation for us to make a statement as to who we believe that is.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현재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10여 명이 다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루이빌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클리프턴 지역의 한 음료 제조업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공장 내부에 갇힌 직원들을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직원 1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2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폭발 직후 암모니아 누출과 파편 위험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마일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I live about a mile away from here and I was just inside of my house and heard a huge boom and the whole house shook. The power went off for a couple of seconds. 현재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추가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공장 일부가 붕괴돼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러셀 몽고메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스트라스모어 제지 공장의 북쪽 건물이 무너지면서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7명 가운데 3명이 건물에 갇혔습니다. 당시 갇혀있던 3명은 동료들에 의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Windows are shifting, there's all more rocks, bricks falling off. That's why this building's I believe the building inspector is going to order the building to be demolished ASAP. 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허가 없이 구조용 목조 해체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고 연방 산업안전보건국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스트라스모어 제지회사는 지난 1914년에 설립됐으며 1990년대에 국제제지사가 운영을 중단한 후 노숙자 유입과 방화 등의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의 런처블이 미 공립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오늘 런처블의 수요가 목표에 미치지 못해 미 전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학교에 제공되는 런처블 판매량은 전체 런처블 판매량의 1% 미만에 불과했으며 전체 매출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급식 프로그램에 제공되던 런처블은 일반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고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납 성분도 더 많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IT로 향하던 미국 항공편이 연이어 총격을 당하면서 연방당국이 운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IT의 치안 불안으로 미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미 항공기가 IT 영공에서 1만 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IT 수도로 향하던 스피릿 항공기는 착륙 도중 4차례 총격을 받고 우회 착륙한 데 이어 IT 수도에서 뉴욕과 마이애미로 향하던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기 외부에서도 각각 총탄 흔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항공기의 잇따른 피격과 IT 수도의 극심한 치안 불안이 보고되면서 UN 역시 IT 항공편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ic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로 돈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500만 원이라고 진술했는데 명 씨는 조금 많았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봉투 사진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봉투가 뭔지 물었는데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교통비로 얼마를 받았는지 검찰이 캐물었는데 명 씨는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 씨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제 입장에선 조금 많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강혜경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아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일봉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았고요. 강 씨는 검찰에서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건넨 교통비가 무상 여론조사와도 관계된 돈인지 어떤 명목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겨냥한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예전 말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더니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선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특검법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수정안도 곧 발의하겠다면서 여당을 향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탈표를 노린 졸속 입법이라고 일축하며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협상도 없이 법안을 고치는 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내세운 장외 집회가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김 여사 특검법의 최종 처리 결과 또 이재명 대표 2기 출범 뒤 첫 법원 판결 두 사안 다 전국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보니 여야는 저마다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도 일부 학부 과정에 남학생 입학을 허용해 반발이 잇따르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마다 남녀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학생들은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립니다. 학교 설립자 동상까지 훼손됐고 바닥엔 남녀공학 전환에 항의하는 의미로 학교 점퍼들이 놓였습니다. 지난주 동덕여대 측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딥페이크 같은 여성 대상 성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대가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논의하는 학문적 기반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학 전환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학생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한 분노이고요. 성신여대에서도 내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가하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는 거라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여성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된 만큼 남성들이 입학을 하면은 그 설립 이념에
추구하는 게 맞지 않고 좀 어긋난다고. 동덕여대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이라며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측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정원 외 순수 외국인만을 선발하는 학과를 신설한 것일 뿐이라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중국에서 SUV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대중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 경찰차에 이어 장갑차까지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시민들이 모여 운동을 하던 스포츠센터 광장에 SUV 차량이 돌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100명 가까운 사람이 차량에 치였고 이 중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인 62살 판모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他现在还在车上，他不肯下车，他车上有刀，警察又不敢进去，现在有警察拿着枪对着他。 사건 초기 중국 당국은 SNS에 올라온 사고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보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외신과 트위터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은 뒤늦게 판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무고한 대중을 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40대 레미콘 운전자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산둥성 타이안에서 통학용 버스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진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분노 범죄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정신 문제나 투자 실패 등을 겪은 이른바 위험 인물들을 속아내겠다는 대책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정유업체 쉘이 네덜란드 법원이 결정한 탄소 감축 의무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란색 조개 껍데기 로고, 바로 거대 석유 기업 쉘인데요. 쉘이 네덜란드 법원이 결정한 탄소 감축 의무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쉘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기업에 대한 탄소 감축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없으며 정부의 권한이라는 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9년 환경단체 지구의 벗이 주도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쉘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해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판결 소식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 기후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도심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래는 진짜가 아닙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바쿠에 모인 가운데 100의 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작품인데요. 모든 생물과 환경에 인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보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웨이모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승인을 받아 LA 일부 지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범위를 넓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웨이모는 LA에서 상업적 운영을 시작한 이래 약 30만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LA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업계의 선두는 웨이모인데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지난달 10일 로보택시용 신차 사이버캡 시제품을 공개하고 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종로의 대표 명소하면 이 낙원 악기상가를 빼놓을 수 없죠. 지난달 이곳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누리꾼들의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그때 분위기 함께 느껴보실까요?
종로 인사동 거리에 모인 100명의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하는 이 노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란 곡이죠. 도심 한가운데서 기타리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울려 퍼지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광경이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지난달 한국 기타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온 서울 낙원악기상가에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기타 축제가 4일간 열렸는데요.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대규모 플래시몹이었습니다. 낙엽지는 가을 감성에 딱 어우러지는 연주에 함께 부른 이들까지 뒤늦게 영상이 확산하며 누리꾼들 마음마저 흔들어놨고요. 젊음이자 낭만 그 자체다. 낙원이란 이름과 어울리는 멋진 순간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포천의 한 도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뒤에서 쏨살같이 달려온 또 다른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에서 흔히 있는 충돌 사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30분 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인데요. 한 남성이 앞장서 걸어가고 그 뒤를 아까 그 사고 차량이 따라갑니다. 남성은 또 다른 차를 갓길에 세워두더니 사고 지점까지 다가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눈치채셨죠? 고가의 수입차를 동원한 보험 사기범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거됐냐고요? 사고 발생 순간 차량에 설치된 자동 신고 시스템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했던 건데요. 시나리오에 없던 경찰 출연에 보험 사기범들 적잖이 당황했고요. 그냥 돌아가라는 이들을 의심한 경찰 수사에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식당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날 줄 모르는 손님, 한창 먹고 있는데 청소하는 종업원, 누구 편을 들기 참 애매하죠. 객기를 부리는 손님과 물러서지 않는 업주의 팽팽한 기싸움, 결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허베이성의 한 식당에서 3명의 남성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엔 초록색 술병이 수두룩한데 이미 거하게 드신 것 같죠. 다른 손님은 없고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직원이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 술을 아직 다 안 마셨는데 왜 청소를 하냐며 화를 내는데요. 이때 식당 주인이 바로 손님에게 다가가더니 직원이 내일도 일찍 나와야 해서 퇴근시키려던 참이다. 제가 있을 테니 맘껏 드시라며 공손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취기가 오랜 손님, 화가 풀리지 않는 듯 그렇게 말했으니 가게에 있는 맥주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벌어진 광경, 맥주 상자 더미가 성벽을 이루듯 3명의 남성을 둘러쌉니다. 주인은 이 정도면 되느냐, 부족하면 더 구해오겠다고 말하는데요. 당황한 손님, 말문이 막힌 듯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사장님의 화통한 대처에 박수를 보낸 누리꾼들이 많았고요. 식사 도중에 옆에서 청소한 만큼 남성의 불쾌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관광 명소 트레비 분수가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물 빠진 트레비 분수가 아쉬울 관광객에게 분수를 더 가까이서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수 위를 가로지르는 공중 보행자 다리가 생긴 건데요. 로마 시장은 분수를 다른 각도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분수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다며 환영하기도 했지만 주변 펜스 때문에 흉물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보행자 다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2달 정도고요. 보수 공사가 끝나면 방문객은 사전 예약 후 약 3,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